반갑습니다. 마산대동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로얄 패밀리 전미숙입니다. 어제는 비가 오더니 그죠? 오늘 너무 화창하죠? 화창한데 마산 오면서 훌루랄라 이러면서 우리 김종희 사장이 라이브 들으면서 왔거든요. 오는데 어제 우리 3월 1일 3일절이었잖아요. 우리 부산 대동 거기에 우리 가가지고 임종희 사장님 사무실, 이수 사장님 사무실에 가서 정말 맛있는 것도 먹고 세미나 듣고 정말 3월 1일을 너무 알차게 재밌게 보내고 와서 너무 행복했고 저희 우리 파트너들이 갔다 와서 전부 다 한마디씩 하시는 게 너무 좋았다. 왜냐하면 우리 요 미팅 장소에만 있다가 그래도 일수사님 사무실은 많은 분들이 와가 계시거든요. 이제 그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호흡하면서 있으면서 우리 김건모 사장님도 오시고 우리 조명자 사장님도 오시고 이러시니까 왠지 친정에 간 듯한 그런 기분으로 정말 어제 맛있는 것도 먹고 즐겁게 세미나 듣고 알찬 하루를 보내고 왔는데 오늘은 우리 또 아침에 마산에 우리 김건모 사장님 세미나 오늘 정말 멋지게 강연해 주시라고 큰 박수로 이런 거는 바로 NG라고 하겠죠. 내가 사장님 소개만 할 거라고 왔는데 지금 이제 사장님 잠시 자리 비어서 제가 어쨌든 90 우리 하나로 가잖아요. 그날 저기 계신 분들도 꼭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 9일날 10일날 우리가 이게 여기서 또 들으시는 것보다 그죠? 한번 가보시니까 좋더라니까 그죠? 왜냐하면 내가 그냥 이렇게 에너지 받는 것도 있지만 그냥 즐기는 마음으로 여행이라 생각하고 갔다 오시면 거기 가서 또 동기부여 받고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좋잖아 그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있잖아요. 머리는 써야 되거든요. 가만히 두면 녹슬어요. 근데 안 쓰려고 하잖아 그죠? 움직이기 싫어하고 그러시면 안 될 것 같고 어디든지 젊은 사람들이 가자고 하면 그래 가보자 이렇게 하고 움직이시다 보면 아마 건강해지실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마산에서 최고 리더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로얄 패밀리 김금옥 사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름답고 꿈이 있는 곳 마산 대동그룹을 리드하고 있는 될 수밖에 없는 로얄 패밀리 김금옥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여러분들 환영해 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저는 오늘 시대가 크게 변할 때 기회가 생긴다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오늘 한 45분 정도? 50분 정도 한번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우리가 시대가 크게 변할 때 부자들이 또 많이 탄생하잖아요. 시대가 막 바뀔 때 그죠? IMF 때도 돈 번 사람 있고 잃어버린 사람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돈을 또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부자들이 있고 또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항상 그래요. 그래서 저는 시대가 크게 변할 때 항상 기회가 생긴다는 제목으로 오늘 세미나를 해볼까 합니다. 기회는 세 번 오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온다. 다만 내가 그걸 보는 눈이 없기 때문이다. 제가 이 말을 쓰는데 기회는 세 번만 올까요 여러분? 수없이 온다. 우리가 모르니까. 기회가 안 왔다고도 느껴지죠? 모르거든요. 예. 근데 저는 지나고 보니까 저한테 기회가 너무너무 많이 왔었어요. 직장 생활 할 때도 제가 그냥 저는 이상하게 평범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저를 갖다 올려놓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래서 직장 생활 들어가도 사무실에서 저 어떤 일을 해라고 저를 끄집어내더라고요. 근데 저는 항상 사양했어요. 저는 사양하는 게 금소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저는 항상 그게 제 18번이었어요. 드러나는 걸 정말 굉장히 싫어했어요. 성격 탓이었을까요? 자신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뭘 해보지 않았고 그냥 숨어서 살기 때문에 그게 미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누가 뭔가를 하라고 하면 왜 나서는 사람 있잖아요. 왜 우리 정말 저는 부러워요. 나서는 사람들. 그 사람들 자신감이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아니요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엘들 정보를 처음 만났을 때 그때도 제가 아니요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엘들 정보가 저한테 4번이 왔어요. 돌이켜보니까. 예. 네, 4번이 와서 언제 왔냐면 저희 사촌 시누이가 엘들 정보를 들고 왔어요. 제가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는 저한테 엘들 정보를 들고 와서 무조건 옷을 벗겨서 옷을 입히려고 했어요. 그때 제가 뭐 38, 7살이었는데 정말 옷에 관심도 없었고 애기 낳고 누워있었는데 너무 황당했어요. 그래서 그게 정보인 줄 모르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죠? 이게 정보가 그냥 정보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정보인 줄 모르고 그냥 지나갔어요. 두 번째 정보는 제가 이제 그 누굴 말인지 몰랐어요. 옷가게를 하면서 제가 찾았어요. 이런 속옷을. 근데 정보를 가지고 온 분이 초보자였어요. 근데 정보를 받았을 때 정말 자신감 있고 잘 전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분이 초보자였는데 혼자 저한테 계속 정보를 줬어요. 근데 이분은 순수하시고 비전을 줬어요, 저한테. 근데 뭔가 2% 부족했죠. 그때 스폰서를 한 번만 모시고 왔더라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혼자 계속 한 달 정도 왔어요, 이분이. 혼자. 근데 이분이 센터에서 일어난 일들을 계속 설명했어요. 저는 그게 듣기 좋았어요. 근데 입으로는 안 해, 나 그거 안 해. 계속 이랬어요. 근데 이 순수한 이분은 그게 그대로 믿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대로 집에 갔어요. 그리고 다른 정보를 듣고 와서 또 막 열정이 되게 많으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한 번만 자기 스폰서를 모시고 왔더라면, 내가 제대로 정보를 받았더라면 내가 아마 그때 IMF 지나고 좀 약간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겠나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정보 줄 때 내가 가서 보고 괜찮은 사람이다 싶으면 스폰서 손을 잡고 와서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정보를 잘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정보는 친구가 또 저한테 LTO 정보를 줬어요. 다 같은 것들인데 정말 새롭게 느껴진 거 있죠. 근데 이 친구는 어떤 친구였냐면 강제적으로 옷을 벗겨가지고 막 입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나한테 가르쳐 준 게 뭐냐면 방판을 가르쳐 줬어요. 이 제품을 이렇게 팔면 이익이 남는다고.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누얼말 갖고 나가면 가게에서 얼마 남니 물어봐요. 그게 일반 사람들 생각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를 얼마 남는다면서 저한테 판매를 가르쳤어요. 근데 판매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동 주위에 몇 군데 팔고 나니까 솔직히 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쉬고 있었는데 이 친구는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인데 판매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제품은 좋은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들이 내가 판매를 잘하니까 우리 가게에 맨날 왔었어요. 이 정장이 있고 정말 멋진 선남 소녀들이 우리 가게에 쫙 서 있는데 난 그게 너무 창피했어요. 왜 손님들이 딱 왔다 가니까 너무 속상했고 욱 서가지고 양복 입고 서 있으니까 정말 그게 기분도 안 좋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거기다 더한 게 뭐냐면 나한테 정보 준 친구가 야 우리 업라인 스폰서 대단한 사람들이야. 니 그 말 잘 들어 이렇게 말 한마디만 했으면 내가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의를 갖췄겠죠. 근데 이 친구가 뭐냐면 니 그 사람들 말 절대 듣지 마라.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양복 정장 입고 착 옷까지 서 있으니까 그것도 눈에 거슬렸는데 친구한테 그 말을 하게 되니까 제가 당신은 나가세요. 다 나가세요. 막 이랬어요. 모르니까 무식이 참 영험하잖아요. 그래서 정보라는 게 참 잘 주는 게 중요하다는 걸 생각했었거든요. 기회가 물론 왔죠. 근데 기회가 안 좋은 모습으로 왔겠죠. 그 다음 마지막 정보를 주신 분이 거래처 사장님 소개로 어떤 멋진 남자분이 정보를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엘틀 누에마리를 손님들 찾기 때문에 제가 찾았어요. 제가 찾으면 입장이 틀려지겠죠. 사람들이 내가 원하지 않는데 들고 온 거하고 내가 찾으러 갔을 때는 입장이 틀린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이미 누에마를 알려놨기 때문에 네 번째 정보가 찾은 거예요. 저는 옷가게를 했기 때문에 손님들이 찾으면은 빨리 갖다 주고 싶은 마음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거래처 사장님한테 이야기했던 어떤 남자분을 소개했어요. 그 남자분이 멋진 모습으로 저한테 왔어요. 근데 그게 저는 멋지게 보이지 않았어요. 왜? 기르는 속옷인데 왜 남자가 하는 거야? 이게 의문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 남자 사장님을
약간 이상한 눈으로 봤어요. 이상한 눈으로. 왜 남자분이 할 것 없어 이걸 할까? 근데 이 남자분이 저한테 정말 정성을 쏟아줬어요. 그리고 어떻게까지 했냐면 내가 이 남자 사장님 이 어떤 부탁을 하면 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심지어 그런 말이 나오게 해야 돼. 내가 사장님을 위해서 뭘 해드릴까요? 여러분 고객한테 그렇게까지 말 나오게 봉사할 수 있습니까? 어렵지. 예. 그래서 제가 사장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해드리면 사장님한테 도움이 됩니까? 이 말이 나왔어요. 근데 나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나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장님이 이런 센터에 한 번만 와주시면 됩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바빴거든 그 당시에. 정말 이 사장님이 나를 보러 왔는데 옷을 막 갈아입고 있으니까 이 사장님이 그냥 돌아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 정도로 제가 바빴어요. 그래서 저는 멀리서 그냥 안녕 이렇게 인사하고 보내고 그럼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바쁜데도 아침에 문 열어놓고 잠가놓고 제가 부산을 센터 가게 된 거예요. 예, 부산 센터 가게 되니까 정말 너무너무 사람이 많았어요. 저는 사람 많은 거 싫어한다 했잖아요. 사람이 너무 많고 무슨 말을 막 하는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그 분위기만 본 거예요. 참 복잡하다. 무시 정신없다. 이런 생각밖에. 근데 이 사장님이 초대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뿌리치고 나올 수가 없잖아요. 예의상 듣고 나오고 또 축제에 가는데 패션쇼를 그때 하고 되게 많은 사람이 또 있었어요. 근데 이 위에서 말하는데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아요.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 분위기만 보고 왔어요. 뭔가 되는갑다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그죠?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세미나를 이제 저한테 맞지 않은 그거지만 사장님이 그걸 내가 하는 거 좋아하니까 장사하는 사람이 가게 문 닫고 하기 너무 쉽지가 않거든요. 맞다. 예, 정말 가슴을 쓰릴 정도로 그 마음으로 가고 또 가게 문 닫고 갔다 오면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동네 사람들이. 너는 오랜만에 온 사람들이 그래요. 네 가게 문 닫고 어디 갔노? 어? 내가 옷 사러 왔는데 꼭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난 또 더 속상해요. 그렇지만 그걸 무릅쓰고 내가 가게 문을 닫고 갈 정도로 그분이 나한테 고마운 사람이라고 그렇지, 느꼈겠죠. 그렇지. 예, 그래서 사람들이 바쁘다고 안 가는 데는 내가 그만큼 아마 정성을 쏟아지 않았겠나 싶어요. 그래서 안 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이 사장님한테 내가 사장님이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런데 가게 되면서 내가 뭔가 벗다는 거죠. 내가 내 친구가 정보를 줬다든가 다른 사람들은 이 크게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혼자 판단하고 안 했는데 제가 센터에 가면서 뭔가 봤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저씨를 이제 거기에 출근을 시켰어요. 왜냐면 그 사장님한테 보답하는 길이 우리 아저씨를 갖다 대신 앉혀놓는 거였어요. 그래서 대신 앉혀놓으니까 그게 이제 시작이었어요. 나는 하려고는 하지 않고 거기에 그냥 얼굴만 인사시키고 체면치레만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안 가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체면치레 우리 아저씨를 나는 안 할 거니까 우리 아저씨를 밀어넣으면 나는 빠져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저씨를 밀어넣으니까 참 그렇대요. 실과 바늘이에요. 남편이 거기 가서 교육을 받으니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신경이. 그래서 오늘 뭐 했노 물으면 아저씨가 또 다 이야기해요. 어떤 교육을 받았고 그 분위기가 어떠하고 막 그런 이야기 하니까 나도 모르게 거기에 이렇게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저씨한테 출근하는 사람 붙여줘야 되겠다 싶어서 옷가게 하는 손님을 제가 우리 아저씨한테 출근을 같이 보냈어요. 아침에 둘이 출근합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가게에 이제 이렇게 장사를 했어요. 보내놓고. 근데 나중에는 내가 안 가면 안 되겠더라고. 내 밑에 그 파트너가 나보다 5살인가 우리 수계사님 정도 되겠네. 5살인가 작았어요. 근데 얘가 얼마나 잘난 체를 하는지 몰라요. 이게 이제 출근시켜서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니까 사장님 그것도 몰라요. 막 무시를 하는 거야.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밑에 파트너 스폰서라고 내가 또 틀리더라고요. 그 밑에 사장님을 출근시키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내가 지보다 더 모르는데. 근데 도매주문서를 써서 이제 사장님 너 옷도 세트로 입고 정수기도 놓고 막 이래 하니까 돈이 한 300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래서 도매주문서를 쓰면서 내가 들은 건 있었나 봐. 걔가 나보다 한 달 먼저 출근했지만 내가 한 달 늦게 한 번씩 들었거든. 저는 가서 가게 문 닫고 들었는데 스폰서는 스폰서더라고요. 제가 가서 듣고 300만 원 며칠 뜨니까 얘 그러지 말고 출발해라 출발.
출발이 그때 JP 승급이었거든요. 아. 네, 샘플을 좀 가지고 자기가 300만 원 매수를 뜨니까 내가 들은 게 있었어. 500만 원 조금만 더 보태면 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출발해라 출발 이랬어요. 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제가 도매수무수를 적어줬어요. 그러니까 도매수무수 적어주니까 저희 우회 스폰서 남자 스폰서님 어디로 갔는가 나보다 늦게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물어보고 제가 딱 적어서 이제 이렇게 출발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같이 이제 출발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일을 시작했는데 내가 안 나가면 안 되겠더라고. 이제 일을 막 시작하니까 얘가 나보다 더 똑똑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스폰서님 이것도 모른다면서 막 무시하니까 정말 서럽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문 청소해놓고 문 잠가놓고 나와서 교육받고 오전 교육받고 오후에 제가 또 이 옷가게로 출근했어요. 이렇게 배워야 그렇게 계속 배우다 보니까 엄마 이거 안 하면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옷가게를 그래치고 나오게 됐어요. 사실은 그게 쉽지만 않았어요. 매달 나가는 돈이 있었고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쉽지만 않았지만 비전을 보고 제가 이 길을 했어요. 그게 기여였어요 바로. 그래서 그때 내가 탁 때려치지 않았으면 아마도 지금도 옷가게를 하고 있으면서 코로나 사태 이제 끝났지만 이제 잘 되겠지? 손님도 언제 몰려오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겠죠?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그만두고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일주일 일을 합니다. 그래서 기회는 우리한테 수없이 오지만 내가 그걸 받아들일 용기가 돼 있지 않든가 아니면 정보를 주시는 분들이 고급스럽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회를 내가 기회로 받아들이지 않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비디오를 제가 못 넣었어요. 아직 이걸 못 배웠어요. 제가 PPT는 배웠는데 비디오 넣는 걸 어제 하다가 아직 그거 배워야 되는 숙제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옵니다. 근데 이렇게 멋진 양복 입은 신사가 들고 올까요? 기회를? 아니면 우리 눈높이 하는 학습지 선생님이 들고 올까요? 기회는 언제 어디서 들어올지 몰라요. 우리가 항상 귀가 열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웃집 아줌마한테 올 수도 있고 그죠? 뭐 미장용 원장님한테 놀러 갔다가 기회를 받아서 이렇게 출근하신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회는 내가 준비가 됐을 때 온다는 거죠. 어떤 모습으로 올지 몰라요. 제가 준비가 안 돼 있을 때는 기회가 많이 왔지만 그걸 보지 못했어요. 근데 LTE로 와서 보니까 이게 LTE 정보가 기회였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는 계속 오고 있지만 내가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한테도 지금 어쩌면 LTE 정보가 기회가 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마음의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기회라고 느끼지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와 계시는 분도 그래도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이미 잡으셨고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모습을 올지 모르지만 항상 귀를 열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LTE 정보를 받았을 때 아마추어 모습이 아니고 전문직 평생 직업으로 받아들였어요. 왜냐면 이거는 LTE 속옷이 그때 속옷하고 정수기였거든요. 그래서 속옷을 입고 제가 하는 일이 뭐였어요? 의상실하고 옷가게 여섯 상대하는 일이었잖아요. 근데 거기 해보니까 의상실은 시대가 맞지 않아서 지나가는 일이었잖아. 그죠? 그 다음에 옷가게도 목돈 해가지고 갖다 놓으면 푼돈으로 전부 쪼개져요. 그리고 재고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요즘 같은 때 옷 안 나갑니다. 왜냐면 조금 더 있으면 봄옷 입어야지 얇은 거 입어야지 하고 잘 안 사가요. 그렇기 때문에 옷 만져만 봐요. 만져만 보고 잘 안 팔리고 제일 우울할 때가 아마 2월달 이럴 때 1월달이나 2월달 제일 우울한 옷장사들은 제일 우울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 되는 거야 마는 거야 생각할 정도로 이 재고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거의 다 봄옷은 그냥 전시용이에요. 거의 안 나가요. 그래서 계속 재고가 튀는 거예요. 제가 3년 해봤거든요. 제가 어떤 일을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3년 이상 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뭐라고 엄마가 니는 어떤 일을 그렇게 빨리빨리 그만두고 니는 어디 가서 3일도 못 빌어먹는다 이런 말도 제가 들어봤었거든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제가 이렇게 끈기가 없었던 건 아닌데 내 마음에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게 나를 만족시키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만둔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의상시도 3년을 하고 그만뒀어요. 왜 그만뒀겠어요? 시대가 맞지 않으니까. 그게 보는 눈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아니다.
그리고 옷가게도 해보니까 앞으로는 않고 뒤로 미치지만 그냥 하고 있었어요. 왜? 천직으로 생각했으니까. 근데 LTE를 정보를 받고 나니까 이게 시대에 맞지 않은 일이라 이게 정확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정보를 받았을 때 이게 받기 전에는 대부분 그 일을 그냥 합니다. 왜? 보는 눈이 없어요. 근데 받고 나면 그게 뚜렷이 보입니다. 돌아봤을 때 내가 시대에 가는 일을 앞으로는 않고 뒤로 미치는 일을 하고 있었네.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었고 LTE 정보를 받았을 때 내가 옷을 일단 딱 입고 그죠? 딱 갇혀 있고 다니면 되겠네. 그리고 제가 팔 줄을 몰랐어요. 무슨 물건이든 이게 오는 손이면 받아들이지만 기술자는 원래 그래요. 오는 손이면 받아들이지만 내가 나가서 파는 일은 절대 못해요. 근데 이거는 파는 일이 아니고 고객을 초대하면 되겠네. 이게 딱 저한테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초대 잘하고 내가 상품이 되어서 내가 옷을 입고 이렇게 다니면 되겠네. 이런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초대를 되게 많이 했어요. 옷가게 LTE를 하면서 계속 초대를 제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요즘 평생 직업이 없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평생 직업으로 멋진 코디네이터로 내가 LTE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게 기회다 생각했었습니다. 저는 LTE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사실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했는데 저는 전문가들을 말을 믿었어요. 전문가들 누구냐? 엘빈 터플러 부의 미래에서 그저 다가오는 제4의 목표를 준비하라고 했거든요. 엘빈 터플러가 프로시모시 대통령 마케팅이 연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이런 거 아시죠? 예, 미국의 대통령 전 대통령이죠. 네트워크 마케팅이야말로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 말했어요.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 분야는 워렌 버핏 그죠? 주식의 대가잖아. 그죠? 네트워크 마케팅 분야는 내가 한 최고의 투자이다. 그리고 빌 게이츠 CNN 인터뷰에서 말했던 것처럼 내가 컴퓨터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나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로버트 기요사키는 경제적 자유를 원한다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라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 클린턴 대통령은 네트워크 마케팅 종사자들은 세계 경제회생의 주역이라고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장님들의 이런 사람들의 제가 책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는데 저는 그 사람들 말 믿지 않았어요. 그저 경제학자들 이 사람들 말을 믿었기 때문에 제가 LTE를 계속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빌 게이츠가 와서 여러분 안 하려고 하는데 네트워크 마케팅 비전에 대해서 말하고 같이 손잡고하랍니다 하면 하겠죠? 네. 예, 이게 멋진 사람이 와서 이렇게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 와서 네트워크 마케팅 이렇게 됩니다. 수없이 말하면서 하겠다고 하면 하겠죠? 네. 네. 저는 이 사람들 말을 믿는다는 거죠. 보세요. 이 사람들은 엘빈 터플러라든가 그죠? 로버트 기요사키 이런 사람들은 하라고 합니다. 많은 책에서. 근데 이 동네 아줌마들 그죠? 동네 아줌마들 야 그거 하면 큰일 난다 망한다 막 하지 말라고 하잖아. 그리고 동포의 거실장 많이 보셨죠? 저희 남편 저희 남편 진짜 하지 말라고 합니다. 얼마나 반대하는지 압니까? 예. 우리 남편보다 젊어요. 연애한다니까. 다음에 꼭 찍어놓을게요. 그래서 계속 반대했어요. 제가 LTE를 할 때. 얼마나 반대하지 않습니까? LTE를 하다가 그만뒀잖아요. 하다가 그만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왜냐면 약간 알거든. 약간 아는 말을 섞어가면서 그러니까 LTE를 하다 그만둔 사람들이 반대하면 바로 총 맞습니다. 그 구조를 잘 알거든. 내가 다이아몬드까지 해봤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 이러고 내가 FC도 안 갔는데 FC까지 해봤는데 이렇게 하면은 귀가 속이 답니다. 그래서 거의 다 그만둡니다. 그랬을 때 90%가 무너집니다. 근데 뭘 가라고 했어요? 경제학자들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걸 믿으셔야. 저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반대하고 부정적인 말을 했을 때 저는 이 경제학자들 말을 저는 믿었어요. 우리 공포의 거실당 우리 아저씨가 그렇게 반대했을 때 저는 베개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이 사람들을 맞았어요. 분명히 됐다. 설립에서 돈 벌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돈을 벌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또 술집에서 그죠? 친구들이 또 야 술 한잔 하면서 야 그거 안 된다. 당장 때려쳐라. 이러면 또 당장 때려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쪽 말을 믿겠습니까? 이쪽 말을 믿겠습니까? 이쪽 말이죠? 왼쪽 말을 믿으시겠죠? 네. 그럼 하시겠네? 네. 그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히 보시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잘 귀에 듣지 않았어요. 저는 하다가
힘 빠질 때가 있어요. 물론 사람이니까. 그때는 꼭 책을 읽었어요. 여러분은 꼭 책을 읽으셔야 돼. 내가 힘들 때 나를 지켜주는 게 이 책들이에요. 왜?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하라고 한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 견디는 게 중요합니다. 그거를 견뎠을 때 그대로 되는 게 이 일입니다. 그래서 동네 아줌마들 남편 말, 아내 말 거기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아셨죠? 네. 저는 여태까지 살면서 이렇게 그죠? 로버트 키요사키가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돈을 버는 4가지 사분면에 대해서 저는 엘토를 만나면서 알게 됐어요. 제가 아는 거는 뭐였냐면 봉급생활자, 자영업, 그래봤자 투자 조금 하는 거. 저는 그것밖에 몰랐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예. 왜냐면 내가 겪은 것밖에 사람은 모르게 돼 있어요. 저는 애들한테 제가 공부했던 이유가 뭐냐면 봉급생활자, 좋은 회사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했어요. 우리 애들도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면 좋은 회사, S회사, 거기 보내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보면 잘했다고 막 자랑하잖아요. 솔직히 그죠? 자랑을 합니다. 봉급생활을 가라고. 우리가 배운 게 그것밖에 없어. 우리는. 근데 실제로 봉급생활자 65세 이후에 라이프 스타일을 보니까 1%만이 부유하게 살고 있답니다. 봉급생활자. 왜? 왜냐면 이게 직급이 있잖아. 올라가기 너무나 힘들어요. 애들 직급은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승진하기가. 직급 승급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1%만이 부유하게 살고 4%가 재정적 독립을 합니다. 4%가. 그러면 저희 애들도 지금 직장생활 하고 있지만 정말 희박하다는 거죠. 부자로 살기가. 그 사람들이 서울에 집 하나 하락하면 뭐 하나도 안 쓰고 뭐 18년 동안 뭐 해야 된다 하대. 예, 하나도 안 쓰고. 그러니까 얼마나 살기가 팍팍합니까, 그죠? 그래서 그리고 45%가 65세 이후에 친인척에 의존한답니다. 45%가. 그리고 28%가 사회보장제도에 의지하고 살면서 겨우 밥만 먹고 살겠죠. 예, 이게 그리고 22%가 65세 이후에도 일이나 노동을 해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 돼.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박스 줍는 거. 예, 어쩔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봉급생활자에서 마지막이 그렇다는 거죠. 저는 봉급생활을 해봤는데 자유로운 내 영혼을 채워줄 수가 없었고 왠지 종살이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남의 일을 해준다는 느낌? 저는 그게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봉급생활자를 사실 못했었거든요. 그것도 당장 때려치웠어요. 우리 엄마가 한 말이 맞죠? 네가 하는 게 뭐 있노? 그게 저는 눈에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했던 게 자영업 하면서 제가 계속 눈독 들인 게 뭐냐면 그 봉급생활 하면서 나 자영업 할 거야. 여기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가는 칼국수집에서 너무 사람이 많은 거야. 칼국수집 해야지. 그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저녁에 그 닭갈비집 가니까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닭갈비집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영업을 제가 또 옷가게는 또 놀러 가니까 옷가게 손님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옷가게를 했잖아요. 해보니까 자영업이 실제로 해보니까 만만치가 않더라는 거죠. 그 블랙리스트들이 자영업이 그리 많아요. 카드 뭐 이렇게 막 그 돌려막기 하는 사람들이 자영업자가 제일 많아요. 사실은 이게 가보면 라파 같은 것도 10개월 씻고 거의 다 그렇게 힘들게 해요. 사실은 직장인들은 빵빵합니다. 그래도 나오니까 그죠? 어찌 될 값에 그래도 봉급이 나오니까 나은데 자영업자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창업 이후 5년 이내에 창업하고 5년 5%만이 성공한답니다. 자영업자가. 근데 우리는 많이 기업을 하잖아. 그죠? 그리고 현상유지는 10%. 지금 현상유지 하고 계시는 분 되게 잘한 거예요. 그냥 밥만 먹고 산다는 거죠. 예, 밥만 먹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85%가 5년 이내에 도산이나 실패를 한답니다. 자영업자 굉장히 무섭죠. 예.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게 뭐냐면 봉급생활자. 여기는 좋겠다.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니까. 그럼 자영업자 뭐라 하는지 압니까? 나 빨리 벌어서 칼국수집 차려야지. 빨리 벌어서 닭갈비집 열어야지. 이렇게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뭐라고 해? 독인, 개긴. 서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애들 만나기 전에는 이 2가지밖에 돈 버는 방법을 몰랐어요. 실제로. 그래서 실제로 그래 하고 있었고요. 근데 이게 좌측 이쪽에서는 이렇게 몸으로 때워서 시간을 투자해서 돈 바꿔오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가 있다는 거죠. 내가 몸이 아파지면
돈 누가 버냐고요. 돈 나올 데가 없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현실에 어떻게 되겠지. 내가 노후에 퇴직하고 나서 그런 생각 잘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의 다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러면서 엘토를 만나면서 비즈니스 오너 사업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업가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시스템. 그래서 부자들은 보면 시스템대로 활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을 LTE로 와서 처음 알았어요. 시스템을 구축하라. 그죠? 전통적인 기업체라든가 시스템을 구입해라. 프랜차이저. 맥도날드처럼 시스템을 구입을 하든가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죠? 아니면 시스템을 활용하라. LTE 비즈니스가 바로 시스템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봉급생활자나 자영업자가 돈 버는 게 아니고 비즈니스 오너가 되는 지름길이 LTE 비즈니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보고 어찌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아직 안 하신다면 이 비전을 못 보신 거예요. LTE 비즈니스가 보자로 가는 시스템 활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나서 처음에는 이거 딱 보시면 여러분 잘 이해를 못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대부분 사람 정보를 주면 여기서 벗어나기 되게 힘들어요. 봉급생활자라든가 자영업자에서 너무너무 벗어나기 힘들어요. 돈 버는 방법을. 근데 이렇게 아무리 LTE 비즈니스에 대해 설명해도 시스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근데 계속 공부하다 보면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인베스터 투자자가 된다는 거는 권리 수입이에요. 음반이라든가 책을 쓴다든가, 그죠? 아니면 건물을 사서 권리 수입을 계속 받는 거예요. 인재 수입. LTE 비즈니스가 바로 우리가 JP로 시작해서 계속 올라가서 RF까지 가가지고 RF가 RF를 배출했을 때 인쇄소득, 권리 수입이 나오는 게 LTE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로버트 기요사키는 그 말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지금까지 부자들만 영역이었던 곳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준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시대가 이제는 이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틀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 없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기 싫어하는 성공 도구의 차이입니다. 보면 이렇게 이제 얘들이 사람 아니면 약간 그런 사람들인데 이렇게 구름말을 끌고 있어요. 근데 이 구름마가 네모로 돼 있어요. 네모로 가고 막 끌고 있어요. 그래서 오이야 투 비지 우리는 굉장히 바빠 막 끌고 가는 거야. 네모 바퀴로. 이게 인식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 도구를 네모로 가지고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로 갖다 끼우면 잘 나갈 텐데 아무리 설명하는 거야. 도구를. 이 LTE 비즈니스 시스템을 활용해서 돈을 벌면 과거에 그죠? 직장인이라든가 자영업 하지 않고도 이 LTE 비즈니스를 올라타면 이 발동을 갈아 끼우면 잘 될 텐데 아무리 설명해도 우리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 네모 발동으로. 이렇게 안 갈아 끼울 거야. 노 땡큐 됐어요. 계속 일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퀴만 갈아 끼우면 이 도구를 활용하면 빨리 갈 수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도구를 갈아 끼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인식이에요. 저도 인식 끼우는데 되게 시간 많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못 알아들어요. 첫째로 못 알아들어요. 가면 되지. 힘들어서 막 가면서 이거 안 갈아 끼우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도 이제는 그죠? 바퀴를 동그라미 LTE를 바퀴로 갈아 끼운다면 인생이 더 쉽겠죠. 예, 그거를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LTE 비즈니스는 바로 아까 바퀴처럼 그런 도구로 역할합니다. 도구. 누벨마리 김성 속옷 천안 공장에서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누벨마리. 제가 만약에 누벨마리 속옷을 가지고 제가 매장을 차린다면 2억도 넘게 들겠죠. 그 제품 샘플을 그죠? 하려면 2억도 넘게 들겠고 만약에 제가 속옷을 재료를 직접 떼다가 그죠? 만들어서 이지도 특명 수입해가지고 이거를 계속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제가 이제 물건을 이 제조해서 고객한테 입혔다 치자. 그러면 얼마나 종업원도 있어야 되겠고 그죠? 공장도 하나 지어야 되겠고 이게 너무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겠죠. 근데 LTE 회사에서 이 기능성 속옷을 다 만들어서 나한테 납품해 주잖아요. 나는 가서 그 컴퓨터에서 클릭해서 고객한테 싸주면 되잖아요. 얼마나 많이 절약됩니까? 그래서 LTE 비즈니스가 도구예요, 도구. 그렇게 힘들게 내가 직접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파이어워터 아이도스 정수기 옛날에는 100만원 넘었잖아요. 지금은 돈 들지 않고 설치할 수 있잖아요, 이 정수기.
얼마나 좋습니까? 알칼리수 이 정수기. 저는 이 정수기를 쓰고 우리 아저씨 무좀이 났고 저는 변비가 가라. 아 그죠? 예. 그래서 예, 변비가 있었을 때는 피부가 굉장히 노랬어요 제가. 저는 누에마에 때문에 왔는데 와보니까 8W 정수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8W 정수기 옛날에 대단했습니다. 실험도 하고. 근데 제가 옷가게 하면서 먼지가 되게 많잖아요. 추우니까 문을 잘 안 열었어요. 그러니까 내 몸이 굉장히 안 좋아졌던 거예요. 그래서 손바닥이 굉장히 노랬어요. 노랗고 얼굴도 노래가지고 어느 날 그죠? 30대인데 39살에 제가 일찍 만났는데 30대 후반에 내가 내 거울을 보니까 얼굴이 노랬어요. 옛날에는 제가 복숭아처럼 뽀얀 이 아가씨였는데 얼굴이 노랗고 손도 노랗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물을 잘 안 먹었어요. 커피 먹고. 왜냐면 화장실 가는 게 너무 아까워서 물을 안 먹고 왜냐면 화장실 가는 동안도 쳐다보고 가요. 누가 올까 싶어서. 그런 삶을 쓰고 있어요. 밥도 있잖아요. 대충 먹고 그냥. 그러니까 그런 삶을 계속 그냥 습관처럼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일단 그러다 보니까 몸이 다 버린 거예요. 몸이 다 버리고 애들을 만나다 보니까 내 손바닥이 노란 거예요. 노랗고 얼굴도 누리팅팅한 거 그때 알았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물을 먹고 변비 때문에 물을 이제 많이 먹게 되니까 변비가 쫙 가니까 피부 톤부터 틀려졌어요. 그러니까 피부 톤이 다시 복숭아 색깔로 돌아왔어요. 애들 만나서. 그게 8W 정수기예요. 내가 정수기를 직접 하려면 공장을 차려가 그죠? 직원 써가지고 얼마나 돈이 많이 듭니까? 이것도 그냥 시스템이잖아요. 다 정수기 다 만들어 주잖아 그죠?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LTS 요즘 건강기능식품 시대잖아 그죠? 그 건강기능식품 다 내가 공장 직접 가지 않고 공장 수십 개의 공장에서 이거 우리 건강식품 다 오잖아요. 클릭만 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비빌 언덕이 있잖아 저한테. 예, LTL 만나기 전에는 내한테 비빌 언덕이 없었어요. 근데 LTL에 이 많은 누에마리 정수기 건강식품 그리고 LTL 리빙 뭐 있어요? 화장품 그죠? 샴푸 그리고 치약칫솔 그 모든 제품들이 내 공장을 다 안 차려도 수만 가지의 공장이 나를 위해서 회사에서 전부 다 대주잖아요. 이게 바로 도구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있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자랑스럽죠. 그리고 보조상품 기타 여러 가지 제품들이 곧 나와요. 요즘 뭐 나왔어요? 바이웰 나왔죠. 바이웰. 응? 쇼핑몰 나왔잖아요. 바이웰 쇼핑몰이 있어서 거기에 제가 돼지고기 시켜봤어요. 돼지고기 시켜봤는데 지금 김치찌개 끓이거든요. 굉장히 1등급인데 양도 되게 많고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사장님 그 크림 비비크림 우리 비비크림 지금 안 나와서 고민했었는데 들어가니까 착 붙으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나중에 보여줄게요. 그래서 가격도 너무 싸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뭐 샀지? 우리 팩 안 나오잖아요. 팩 사는데 싹 올려주면서 내 맘에는 안 드는데 좀 괜찮더라고. 그래서 다른 것도 써볼 거예요. 이것도 써보고 내가 보내야 되겠더라고 해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루즈도 얼마 안 하더라고요. 우리 안 나오는 거 제가 몇 개 시켜봤거든요. 근데 가격이 너무 착해요. 근데 이제 제품 질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써보고 여러분한테 쇼핑몰 들어가서 쓰시라고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몇 프로나 적립되니까 7%나 적립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괜찮고 전달 많이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기타 이지체크 기능으로 가장 편하게 휴대폰 하나만 가지고 그죠? 어디 가서든지 휴대폰 하나 가지고 주문 배송 다 되잖아요.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뭐예요? 움직이는 점포. 내 몸이 점포인데 여러분 어떻게 하고 다녔어요? 그냥 몸 빼고 하면 되겠어요? 예, 예쁘게 꾸며야 돼요. 점포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할 때 점포 얻는 것도 아니고 내 몸에 그냥 이렇게 딱 갖춰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 되고 어디 가서 주문 넣으면 되고 요즘 LT페이도 주문을 할 수 있잖아요. 휴대폰으로. 이지체크 아니라도 어디든 주문 넣을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다가 또 궁금한 거 있잖아. 모르는 것도 1588-216에 전화하면 그 아가씨들이 상냥하게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뭐 궁금할 게 없어. 또 스폰서 사장님한테 물어봐도 되고. 그래서 시스템이 내가 많이 몰라도 전부 다 돼 있어요. 시스템이.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돼 있다는 거. 이게 지금 나와 있네요. 제가 이 비비크림 넣었어요. 천연조 비비크림인데 이게 하나 넣으니까 하나 더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넣어서 하나 더 드렸죠. 그죠? 이게 써보니까 밀착감이 굉장히 좋아요. 가격도 얼마 안 해요. 22,000원. 그러니까 하나 더 나오니까 11,000원도 안 치겠죠.
7% 적립되고 선물 줘도 괜찮아. 근데 발라보니까 이렇게 밀착이 착 발라지면서 예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아 이거 손들어도 되겠다 싶어. 다른 거 또 하나 검색해봐요. 저는 이거 샀고 또 하나 봤어요. 왜냐면 둘 중에서 좋은 거를 여러분한테 보내야 되잖아요. 그죠? 또 그래 딴 데 하나 봤어요. 여기 있더라고 피부크림. 요거는 SPF 50이라서 선크림 같이 돼 있어요. 이거 48,500원, 소비자가 48,500원. 인터넷 최저가 28,350원. LTL 회원가 16,900원. 싸죠? 네. 누가 LTL 그 비싸다고 말합니까? 안 됩니다. 굉장히 싸고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 또 7% 적립되니까 또 예, 굉장히 싸고 좋고 검색해보고 좋으면 권하면 여러분 쓰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딴 데 사지 마시고 쿠팡 사지 마시고 인터넷 최저가예요. 딴 데 어느 데 대화도 이거보다 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소비자로 가입하셔서 한번 써보시면 예, 써서 적립이 되잖아요. 그게 적립되면 누적이 7%나 돼요. 제일 많이 돼요. 우리가 뭐 백화점이라든가 주유소 기름 아무리 넣어도 기름 한 번 넣기 1년 동안 제가 뭐 많이는 1년 동안 넣어도 기름 한 번 넣기 힘들어요, 주유소. 그 포인트를 우리 쓰고 있잖아요. 근데 여긴 7%면 금방 적립이 되더라고요. 적립이 되는데 이 7%를 누적했다가 한 5만 원 정도 되면 L2에서 내가 물건 살 수 있어요. 공짜로. 물건 살 수가 있고 그 사면 또 포인트가 또 잡혀요. 수당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굉장히 이번에 바이오엘 쇼핑몰 나와서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굉장히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내가 소비하고 나처럼 소비하는 세계의 프랜차이즈를 찾는 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처음에는 여러분 처음에 와가지고 세계의 프랜차이즈 찾을 수 있습니까? 예, 처음에 오셔서 여러분 세계 프랜차이즈 안 찾으셔도 돼요. 처음에는 오셔서 돈 넣어가면 파이오니 하죠? 예,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물건 좀 쓰면 JP, SP, 파이오니는 4%, 우리 LTL은 점수가 몇 프로? 80%나 잡혀요.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많이 점수 잡아줄걸요? 예, 잡아주고 JP는 8%, SP는 12%인데 여기까지는 한 줄만 쓰면 돼요.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소비자. 소비자 중에서도 SP까지 10% 올라가면 좋겠죠? 그럼 내가 소비자라도 이제 JP 되셨잖아 여러분들. 그러면 내는 그러면 SP 가면 어떻게 가나 물어봐야 돼 저한테. 소개를 하고 좀 많이 쓰고 소개하시면 돼요. 이렇게 소비자 중에서는 한 줄만 쓰면 됩니다. 근데 소비자 중에서 이제 약간 소비를 좀 더 많이 하세요. FC 사장님이에요. FC는 두 줄이 있어요. 두 줄. SP 라인, SP 라인. 소개를 좀 더 많이 했겠죠? 예, 여기는 FC는 두 줄 정도 되고 16%죠? 16%. 네. 16%. 그리고 이제 골드 클래스. 그죠? 다이아몬드, RF가 이렇게 있는데 골드부터는 두 줄 내지 세 줄. 예, 두 줄 내지 여기는 다 세 줄 필요하겠죠? 그래서 세 개의 라인 프랜차이즈만 찾으면 무조건 성공합니다. 그래서 세 개의 라인을 찾는 일이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예, 아주 저는 정말 제가 그 의상실 할 때는 옷을 지금 제가 다 만들었거든요. 전부 만들어서 손님한테 옷을 입히잖아요. 그럼 옷을 입히면은 뭐 어깨가 안 맞다고 막 이래요. 자기 몸이 이상한 거야. 그리고 옷가게 할 때 바지를 입히면 옷이 왜 이래? 똥구멍 끼잖아 막 이래. 자기 엉덩이가 찾은 거잖아요. 그렇게 근데 여기서는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물건 주문하면은 딱 클릭해서 딱 하면 바로 날아오잖아요. 내가 직접 안 만들어도 되고 참 쉬워요. 그리고 내가 쓰고 먹고 자랑만 잘하면 되잖아요. 자랑만 잘하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소비가 노동입니다. 바로 소비를 잘하시면 돼. 소비. 어차피 소비하잖아요. 어차피 돼지고기 소고기 사 먹을 거잖아요. 그럼 바이올에서 소비를 하면 이게 바로 노동이에요. 그러면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여기에 쇼핑몰 등록해서 만들어 놓고 딴 데 가서 사시는 분들 바보죠. 예, LTL에는 포인트가 제일 많이 줘요. 딴 데보다는. 이 포인트 많이 주는 거를 소비가 바로 노동이면 노동하면 수입 들어오겠죠. 네. 예, 이게 소비만 잘하면 돼요. 예, 그래서 소비를 잘해서 나한테 수입이 들어오게 하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고, 돈을 쓰면서 돈을 버는 마케팅이 있다고? 거기가 바로 어디라고요? LTL. LTL. 그죠? LTL입니다. 바로.
여러분 내가 보는 안목이 없다면 거의는 어깨를 빌려라고 말하고 싶어요. 안목이 없다고 나를 못 믿을 때 있잖아, 그죠? 그럴 때는 지금의 엘빈 토필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엘빈 토필러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 미래학자 옛날부터 책을 읽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일자리는 기계가 대신할 것이지만 사람과 사람을 상대로 행해지는 직업군은 살아남는다고 했어요. 지금 보면은 AI로 인해서 많은 직업들이 없어지고 있거든요. 예, 우리 아들이 외국에 있는 아들이 전화가 왔더라고. 엄마 식기세척기 사줄까 이러더라고. 필요 없다. 엄마 아빠 둘밖에 없는데 무슨 식기세척기가 필요하냐 이러더라고. 큰아들이 또 건조기 굉장히 편리하게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어쩌면 기계가 대신하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옛날 엄마들 보면은 방망이로 두드리고 물에 이야기 물론 했지만 다 몸소 했었잖아요. 실제로 옷도 만들어서 다 입었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대신해 주잖아. 지금 컴퓨터가 AI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편리하는데 장점이에요. 그죠? 그 단점이 뭐예요? 일자리가 없어지잖아요. 앞으로 이제 로봇이 또 서빙하기 때문에 서빙 만났어요. 로봇이 서빙하는데 서빙하시는 분은 지금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왜? 왜냐 인건비가 너무 비싸니까. 그래 맞다. 그래서 일자리가 없어 뭐든지 양날의 칼인 것 같아요.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이 정말 좋잖아요. 사실은 네트워크 마케팅이 너무너무 좋은데 여러분들 거부하는 이유가 불법 같은 걸 봐서 그래요. 불법이 나쁜 게 있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이 굉장히 좋은 부자의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분명히 안 좋은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칼 좋아요 나빠요? 칼 잘 쓰면 좋지. 칼로 요리 칼이 없으면 안 됩니다. 맞아요. 요리하는 칼이에요. 근데 어때요? 강도가 들고 있으면은 안 좋잖아요. 예. 이게 모든 게 좋은 거는 나쁜 게 있어요. 그리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상대로 행해지는 일이기 때문에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안 없어져요. 이거는 기계가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운전기사라든가 그죠? 네. 어쩌면 되게 불안할 거예요. 근데 그게 나왔더라고요. 소설을 AI가 썼더라고요. 예, 소설을 책을 몇 권 읽어주고 그 작가가 어떤 내용을 써라 하니까 그걸 그대로 썼는데 읽어보니까 자기가 곡 쓴 것 같더래요. 예. 그리고 음악, 가수, 노래 몇 가지 그 사람 집어넣고 하나 만들어라 하니까 똑같이 부르더래요. 작가, 그림도 그렇게 그린대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그리고 이제 상담, 심리 상담도 그렇게 잘한답니다. 예, 심리 상담도 그렇게 잘한답니다. 그러니까 많은 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를 하는 큰 빅데이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큰 기업체 있잖아요. 미국 이런데 돈 엄청 벌어요. 제공하는 것처럼 그 데이터를 다 가져가잖아요. 그 데이터를 전부 받아가지고 점수 흡수해가지고 이말하면 이말 나오고 바둑도 그렇잖아요. 그죠? 네. AI가 모든 거를 예, 다 하잖아요. 사실은 그 정도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좋으면서도 안 좋잖아요. 그 식기세척기라든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일단은 내 일을 대신하기 때문에 되게 편하잖아. 사실은 그죠?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우리는 더 고차원적인 일을 하는 거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으면서도 우리 일자리를 뺏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하는 일은 절대로 AI가 뺏어갈 수 없다. 그래서 저희들은 굉장히 안심입니다. 미용실도 AI가 할까? 머리 넣으면 바로 아니 잘라서 나오고. 실제로 여러분 수술하는 거 있잖아요. 로봇 수술 굉장히 비쌉니다. 네. 사람들이 로봇은 정확하기 때문에 더 믿는다는 거예요. 예, 어쩌면 사람이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는데 그 로봇이 하는 게 더 비싸요. 예, 로봇이 하는 머리 한번 자르고 싶은데. 아직까지 머리 자르는 건 안 들어오고. 예, 그렇겠죠.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우리를 먹여 살릴 자산은 건강이고 그것이 하도가 될 것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미래학자인데 거의 맞거든요. 우리가 건강을 잃으면 다 잃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건강해야지만 앞 100세 시대인데 90살까지 일하시는 분 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돈 때문에 건강식품이라든가 이런 거 아까워서 못 쓰시는 분 계세요. 그러면 내 몸 건강 배려버리면 순식간에 없어지잖아요. 근데 내가 이 제품 먹고 물건 라파 쓰고 수지게 하고 내 몸이 건강해지면 그만큼 다 벌어들일 수 있거든요. 실제 우리 사무실에 너무 아프셨던 분 지금 돈 벌고 다니시잖아요.
돈 벌어서 우리 제품 써요. 그래서 몸이 좋아졌을 때 그만한 그 가치를 하는 게 건강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L2L은 건강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AI가 대신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안목이 생기죠? 네. 그럼 L2L 선택하실 거죠? 네. 열심히 하실 거죠? 예. 흔들리지 않을 거죠? 예. 네. 우리가 간혹 하다 흔들릴 때 있습니다. 그럴 때는 꼭 이런 전문 학자들의 말씀을 믿으세요. 제발 이웃집 아줌마 공포의 거짓말한테 묻지 마세요. 시간이 다 돼간다, 그죠? 건강기능식품은 그죠? 계속 규모가 올라가고 있어요. 2011년에 1조 6,855, 2015년에 2조 3,291억이거든요. 지금 얼마예요? 2023년이잖아요. 3조 5천억이 넘어가고 있어요. 건강기능식품. 이 시장이 어마어마해요.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건강에 되게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 돈을 다른 사람이 뺏어가지 않게 우리가 해야 되겠죠. 예. 어마어마한 시장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면역력이 중요성을 알게 되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많은 면역력이라든가 대체의학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 해서 앞으로 그죠? 아픈 사람이 없게 만드는 게 우리 중요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김해 미팅 팀들입니다. 그죠? 이거 보입니까? 잘 나왔다, 그죠? 정말 이게 제가 많은 팀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이 미팅하는 팀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특히 우리 김해 팀들이 제일 화합이 잘 돼요, 사실은. 그게 아마 전민선 사장님이 중간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우리 박성원 사장님은 전부 다 하여튼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딴 데보다 여기는 가면 오기가 싫어요, 제가. 그 정도로 이 자주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바빠서 요즘 잘 못 가지만 자주 가고 싶은 사람들, 그래서 이쪽에서 일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일은 솔직히 물건 파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인간관계예요. 서로 얼마나 화합하고 잘 노느냐, 이 차이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 착각하시더라고. 그냥 스폰서 다운간에 그냥 서로 이기적으로 하면서 물건만 팔려고 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걸 떠나서 그냥 잘 지내면 일은 저절로 돼요, 이게. 예,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 사업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예, 인간관계 사업입니다. 진정한 성공을 원하신다면 서로 인간관계 잘 하시면 됩니다. 해보면 일은 잘 되는데 저 인간 보기 싫어서 안 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서로 예, 그런 인간관계만 잘하면 예, 우리 일이 잘 되는 게 우리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다 보면 이 나의 마음을 바꾸면 외부를 통제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하다 보면 부딪힐 때 왜 없겠어요, 그죠? 모든 게 내 탓이다 생각하면 돼. 내 탓이요 생각하면 예, 일이 잘 해결됐고, 그리고 내 마음만 바꾸면 외부도 다 해결됩니다. 내 마음을 안 바꾸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내 마음을 바꾸면 되고, 이 사업의 프로가 되는 첫걸음은 감정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 감정을 못 다스려서 이 어마어마한 L2L 비즈니스를 포기하는 경우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감정을 다스리고 하다 보면 저희들도 많은 사람들을 겪고 이렇게 많은 일을 겪잖아요. 근데 이 중요한 거는 감정을 다스리는 일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감정을 다스리면서 내가 조금씩 성장하면서 이렇게 좀 깊은 사람, 마음이 넓은 그릇으로 변하는 게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또 어쩌면 또 멋있는 것 같아요. 하다 보면 어떤 한계점 올 때도 있어요. 내가 그 그릇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생각하고 더 마음을 크게 또 했을 때, 그것도 넘어섰을 때, 지나고 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안 된다는 생각은 버리고 긍정적인 태도가 중요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된다, 우리 하잖아, 그죠? 된다는 마음을 가진 게 중요한 것 같고, 독서를 통한 그릇 키우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하시다가 부딪히던가, 내가 왜 이럴까 느껴질 때 있어요. 내 마음이 조그매질 때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우린 신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책을 읽으세요. 책을 읽으면 내 마음의 크기가 더 커져요. 그래서 항상 책과 친구가 되어서 내 마음 크기를 넓히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교육을 통해서 배우고 솔선수범해서 내가 교육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근데 내가 교육을 받는 동안에는 수입이 그것밖에 안 돼요. 근데 내가 교육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수입이 더 2배로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육을 할 수 있게끔 교육을 듣기는 듣지만 내가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잘 되지는 않지만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 날 내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기 싫고 안 나가고 싶지만 한 번 쳐보고 두 번 쳐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교육을 할 수 있게끔 한번 해보시고요. 성공에 대한 강렬한 의지가 당신을 집중하게 합니다. 우리 보면은 일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시키다 보면 바쁘다는 사람 되게 많이 봐요. 근데 엘들 이거보다 더 바쁜 사람 맞습니까? 엘들 제일 첫 번째가 엘들 교육입니다. 그리고 성공에 대한 강렬한 의지가 있다면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집중은 성공에 대한 강렬한 의지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특히 집중이 필요한데 강렬한 의지가 있다면 정말 주변이 전부 정리가 돼요. 그래서 집중해서 해야지만 이 일은 되는 일이기 때문에 강렬한 의지를 이 교육을 통해서 배우시고 가져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표를 이룰 때까지 멈추지 말고 또 반복하고 계속 반복하는 일이에요. 이 교육도 계속 들었던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 일은 제가 왜 쉽다고 하겠어요? 반복 사업이에요. 계속 했던 거 오게 된 동기 계속 이야기하고 또 제가 사업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10년, 20년 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돌돌 외우겠죠. 그래서 아주 쉽다. 반복 사업이다. 제가 말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예, 계속 똑같은 거 하니까.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은 세일즈와 다릅니다. 대부분 세일즈로 생각하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세일즈와 다릅니다. 나가 아닌 우리를 가장 잘 표현하는 시스템이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인간관계 사업이라고. 나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무조건 우리예요. 그래서 이거는 팀워크로 되는 일이에요. 팀워크끼리 잘 지내고 그러다 보면 저절로 일이 돼요. 희한하죠?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왜 팀워크를 강조할까요? 물건 잘 파는 사람 좀 팔고 가버립니다. 근데 팀워크로 이렇게 우르르르 몰려다니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되게 일 잘해요. 그래서 이거는 나가 아닌 우리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일이기 때문에 팀워크를 하는 일이고 우리의 영혼을 담아 모두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위대한 시스템이라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엘틸 바로 그게 엘틸 비즈니스입니다.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방향을 놓고 어떤 방향을 바라보면서 그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왜 달리는지 어디를 향해 달리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12에 나왔어요. 예, 만약에 목표가 정확하다면 엘드를 향해서 달리고 있다면 바로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엘드만이 끝이 아니에요. 엘드를 통해서 돈을 벌어서 어떤 다른 일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목표가 정확하다면 어디를 향해 달리는지 아셔야 되겠고요. 삶의 방향이 분명하다면 삶이 다 분명해집니다. 하지만 삶의 방향이 분명하지 않다면 삶은 늘 문제투성이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들, 그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나와 마주치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고, 그죠? 그리고 내가 나의 삶의 방향을 잘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났습니다. 네,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엘들 정보를 주었을 때 쉽게 생각하고 또 시작했지만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세계 학자들, 많은 경제학자들이 엘들을 권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 엘들이 아니고 네트워크 비즈니스 엘들뿐만이 아니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게 실제로 현실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믿기지 않는다면 네트워크 마케팅 책을 읽으시고 또 스폰서를 만나서 계속 자기를 그죠? 자기를 북돋고 성장하는 일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멋지는 성공자로 이 자리에 와서 내가 그때 그랬노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고 정상에서 만나십니다. 이상입니다. 사장님은 지금 이야기할 게 아직까지 원래 하려면 많죠? 예.